시작할까요? 네. 축척. 네. 후딱후딱. 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공간정보법은 총 7개의 축척을 쓰죠. 지금 외우세요. 500분의 1, 600분의 1, 그 다음에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딱 이 7개의 축척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축척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개의 축척이 사용되는데 지적도는 이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임야도는 이 2개의 축척만 보통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건 대축척이라고 부르고요. 대축척이 지적도에서 구해진 면적은 굉장히 정밀하게 구할 수가 있을 테고 소축척의 도면에서 구해진 면적은 정밀도가 조금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비록 소축척일지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도면 갖고 측정을 할까요?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까요? 당연히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야 되죠. 왜요? 훨씬 정밀하게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도면이 대축척이건 소축척이건 관계없이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구해내야 됩니다. 당연히 소축척일 때도 당연히 좌표값 가지고 구해낼 겁니다. 이때는 면적을 정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축척의 도면이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만 정밀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소축척이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만 정밀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면적을 덜 상세하게 구하게 될 테고 이쪽은 정밀도가 높으니까 면적을 상세하게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군데죠. 어디입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다른 쪽에는 등록되지 않아요. 딱 2개의 지적공부에만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면적을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덜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의 자리는 뭐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234.56 이렇게 수치가 있다면 1234점이니까 여기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소수점이죠.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니까 요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불러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이 수치의 끝에 있는 수, 끝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의 자리까지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자릿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수라고 얘기합니다.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가 여기라고 했죠. 그럼 이 소수점 첫째 자리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이에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같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존재할 때, 수치가 이렇게 존재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는 여기겠죠.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이 끝수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끝수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수치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1의 자리는 여기죠.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릿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죠. 끝수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끝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4, 4, 5, 2. 두 번째 5, 4, 5, 2. 이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자고요. 5일 때 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 4, 5, 2. 요 2번 앞자리로 편입한다 라는 뜻이에요. 앞자리로 편입하니까 올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 4, 5입을 쓰는데요. 4, 4, 5입을 쓰지 않고 우리 공간정보법은 5, 4, 5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앞자리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끝스가. 따라서 끝스 처리의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예요. 끝스 처리의 기준은 5, 4, 5입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이 5를 올려주고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5를 버리고 5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요 구하고자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할 겁니다. 여기가 홀수가 나오면 이 5를 올려서 짝수화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나 짝수가 나오게 되면 5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홀수가 돼버리죠. 홀수가 나온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홀수는 기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자가 기이할 기자를 써요. 그래서 기이한 수를 홀수라고 부르는데 홀수가 나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이나 짝수일 때는 이 5를 어떻게 하느냐? 버려서 짝수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걸 5, 4, 5입이라고 불러요.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리고 5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화 0이나 짝수일 때는 버려서 짝수 유지 이를 5, 4, 5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 231.37이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예요.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립니다. 231.4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겁니다. 231.32가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고요.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예요. 5보다 작은 수니까 버리겠죠. 231.3으로 등록할 겁니다. 231.35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고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 5.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릴 겁니다.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홀수니까 5를 올려서 짝수화 시켜야 돼요. 231.4로 등록할 겁니다. 231.45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길 때고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이미 짝수니까 5를 올리면 홀수가 돼버려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릴 겁니다. 231.4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231.35와 45는 같은 수치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끝수가 한 자리일 때는 5를 기준으로 하지만 두 자리일 때는 5,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 0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5, 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리고 5, 0일 때는 5, 0 소수점 밑에는 마지막 0은 아예 표기를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5나 5, 0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231.351이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끝수 처리의 기준은 5인데 여기 두 자리가 나오면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5, 0. 5, 0보다 크면 올리고 5, 0보다 작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건 5, 0보다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231.4로 등록합니다. 231.451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로 등록할까요? 231.4 여기 5형보다 크죠? 네, 그럼 무조건 올려야 돼요. 5형보다 크니까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231.5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이 붙은 게 이게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도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고 이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끝 처리가 두 자리가 나오죠. 두 자리가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5, 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5, 0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리고 5, 0일 때는 보통 5, 0일 때 0은 표기를 안 해요.
소수점 밑에는 O형일 때는 여기가 홀수일 때는 O형을 어떻게 합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짝수와 여기가 0이나 짝수라고 한다면 O형을 버려서 짝수 유지. 그렇죠. 네, 이걸 5452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든다면 231.3이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겠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예요.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231.7이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하겠습니까? 232. 231.5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할까요? 232. 232.5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합니까? 232. 그렇죠. 그래, 이게 같은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231.51이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끝수 처리의 기준은 두 자리가 나오면 O형을 기준한다고 했죠. 따라서 얼마로 등록합니까? 232. 232.51이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합니까? 233. 231.49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할까요? 231. 232.49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합니까? 232. 이를 5452, 5452이라고 불러요. 5452. 그 다음에 여기 수치가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0.01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면적이.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구해야 되죠. 그래서 0.0 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면적은 0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면적이 0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중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 중에서 0을 제외한 가장 작은 수로라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를 최소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0.01 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1의 자리까지는 무조건 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구해야 돼요. 그러면 0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느냐. 면적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가장 작은 수, 0을 제외한 가장 작은 수 1제곱미터라도 등록을 해야 된다. 이를 최소 면적, 최소면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십니다. 65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개죠.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이다. 틀렸겠죠.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대축척이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이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축척이 1200분의 1이니까 소축척이죠. 따라서 1의 자리까지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1의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할 수밖에 없겠죠. 최소면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4번 임야도의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이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겠죠? 소축척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하는 지역이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맞겠죠? 최소 면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64번 아주 쉬운 문제죠. 145.51인 경우 145.5제곱미터인 경우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얼마로 등록합니까? 146. 맞습니까? 축척이 네? 1200분의 1이니까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의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수점 첫째 자리가 끝수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452. 그렇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는데 5라고 돼 있죠. 따라서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로 등록합니까? 146. 맞습니까? 그 다음에 축척이 600분의 1인 경우 얼마로 등록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145.5 등록해야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67번 뭐 얼마예요? 경위 측량 방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죠.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경위 측량 방법 지적 확정 측량 시시죠. 뭐가 존재합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작성하기 위해서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요. 일단은 측량 기구가 비쌉니다. 그리고 고급 인력을 써야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마다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땅값이 비싼 토지, 따라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까 경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토지, 그 지역에서는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돼요. 그 지역은 두 군데예요.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축적 변경 측량 CC 지역. 그러면 거기 경위 측량 방법,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이는 좌표 등록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730.45, 730.45. 구하고자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 5.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리고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리고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갖고 판단하죠. 여기 짝수가 나왔으니까 5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730.4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뭐 다 풀어보시면 되는데 69번을 보죠. 1029.551 1029.551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할 겁니다. 끝수 처리 기준은 5인데 두 자리가 있을 때는 5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5형보다 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올려요. 1029.6제곱미터로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네, 넘기겠습니다. 70번 보시는데요.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법원이 지정한 토지 감정인이 산출한 면적인 222.6제곱미터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이를 근거로 지적공부 정리를 요청할 경우 한 필지의 분할 면적 결정을 위한 조치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라고 한다면 1의 자리까지 구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간정보법에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얼마로 정리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까? 이게 판결서예요. 판결문.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222.6제곱미터 이걸 기준으로 정리하라고 판결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간정보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네? 공간정보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로 정리하지 말고 22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될까요? 공간정보법에 의하면 223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판결문에 의하면 222.6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공간정보법. 그러면 법원의 판결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네? 법원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해요. 그래서 그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무시해야 됩니까?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판결문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걸 고치는 거예요. 223 이걸 먼저 고쳐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판결의 경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판결의 경정제도라는 건데요. 민사성법상의 제도예요. 그래서 판결문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결문을 고친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우리 시험에 나오느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민사소송법 내용이지 공간정보법 내용이 아니에요. 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15회 때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15회 때 문제.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5번이 정답입니다. 등록면적 결정을 위해서 확정 판결에 경정 등을 먼저 해야 된다. 판결문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판결문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판결문을 고쳐서 판결문과 이 공간정보법의 내용을 일치시킨 다음에 22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참 나쁜 놈이죠. 네. 77번 가겠습니다.
등록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왜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등록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면적을 측정해야 될 겁니다. 2번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한다. 맞죠? 소수점 첫째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이에요. 3번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의 시행지역에서는 한 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1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맞습니까? 네? 소축척 1200분의 1 지적도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죠. 네,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0.1 제곱미터가 아니라 1 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4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도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했죠. 5번 토지 분할 전후의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대장에 100제곱미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그려져야 되죠. 그러면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진 다음에 여기 면적 구해야 되겠죠. 여기 면적 구해야 될 겁니다. 여기 면적을 구해봤더니 51제곱미터예요. 여기 구해봤더니 5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새로 최근에 측량한 것을 정확한 것으로 간주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잘못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로? 101제곱미터로.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72번을 보시면 축척이 500분의 1 지적도 안에 가로 3cm, 세로 2cm인 직사각형 토지를 매매하고자 한다. 이 토지가 포용하는 실제 면적은 얼마인가? 이 축척이라는 개념은요, 축소 비율을 얘기합니다. 축척은 이 축자가 축소란 뜻이고 척은 비율 척자예요. 그래서 축소 비율을 축척이라고 부르는데 이 축소 비율은 면적의 축소 비율이 아니라 거리의 축소 비율이에요. 거리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실제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큰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할 때 그 모양대로 크기대로 등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여기도 축소하고 여기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여기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축소해서 등록을 했는데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3cm하고 2cm. 그렇죠. 가로 3cm 그리고 여기 2cm 이렇게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축소가 500분의 1로 축소했더니 이렇게 길이가 나왔다면 원래 토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에 5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에 500을 곱해주면 바로 이 실제 거리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3에 500을 곱해주면 이 실제 거리가 나오겠죠. 3에 500을 곱해주면 실제 거리가 나올 겁니다. 이게 센티미터니까 공을 두 개를 빼면 미터가 되겠죠. 여기는 15m 여기는 10m 총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150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네,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보실 건데요.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 보시기 전에 기본적인 틀을 먼저 그려보면 여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있을 테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의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모 이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조사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때 이 지적공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가시적 지적공보. 그리고 이 가시적 지적공보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보.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불가시적 지적공보라고 불렀죠. 이는 컴퓨터 파일 형태를 얘기하고 이는 종이 형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시적 지적공보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대장 형태, 그리고 도면 형태,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즉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장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장 형태는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모든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는 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도 이 대장은 반드시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러한 장부가 있는 토지도 대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면 형태는 두 가지,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 그 다음에 이건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경계점은 그림 형태의 정보죠. 좌표는 문자 형태의 정보. 그래서 그림 형태의 정보를 문자 형태로 전환시킨 장부가 바로 좌표 등록부예요. 이게 문자 형태의 정보고 그림 형태의 정보가 될 겁니다. 이거는 7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죠. 이건 하나로 보는 것이고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각각의 이러한 정보들은 각각의 지적공부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면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표기해야 되니까 이름표 역할을 한다고 했죠.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목이 등록된 지적공부는 두 군데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하는데 24개는 두문자를 따서 만들었고 4개는 차문자를 따서 만들었죠. 4개는 차, 장, 천, 원. 요 4개는 차문자를 따서 만들었을 겁니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라고 했죠. 어디입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고 도면상의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예요. 따라서 도면상의 경계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은 그림 형태의 정보죠.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어디에 등록됩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또한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문자 형태의 정보예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 4군데에 등록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자 변경된 날짜,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변경 원인, 즉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또는 증여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상속을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그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특히 이 내용들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 더, 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건 특수한 장부라고 했죠. 이러한 장부가 있어도 그 토지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문자 형태의 장부니까
여기에는 그림 형태의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형태의 정보인 도면 토지의 모양을 보고 싶다면 바로 몇 호 도면을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 토대와 임대는 도면 번호가 등록이 돼요. 여기에 도면 번호가 등록이 되니까 여기에는 도면 번호를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축지법 이렇게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렸죠.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일치합니다. 따라서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는 축척이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공유지분. 이 공유지분과 소유권 지분은 똑같은 뜻이에요. 이 공유지분은 공유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게 공유지분 형태예요.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에도 공유지분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외우시면 거의 두 문제가 득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외워두시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약집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쪽을 가보십니다. 20쪽. 20쪽을 보시는데 1, 2, 3, 4, 5번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실 수가 있고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1, 2, 3, 4, 5번은. 근데 6번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먼저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죠. 이 고유번호를 좀 보겠습니다. 토지의 고유번호. 이 토지의 고유번호는 컴퓨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별로 19자리 숫자를 코드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컴퓨터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19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고유번호가 있어요. 19자리 숫자가. 맨 앞에 두 자리는 뭐의 코드번호라고 했죠? 시, 도의 코드번호예요. 세 자리는 시, 군, 구의 코드번호고, 세 자리는 면, 동의 코드번호고, 여기는 리의 코드번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는 숫자가 11번째 자리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3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9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8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8, 9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11번째 자리에 숫자가 1이 나오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요.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같이 쌍으로 작성하는 게 있죠. 뭡니까? 지적도가 같이 작성이 됩니다. 임야대장은요, 임야도가 같이 작성이 될 테고요. 이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된 지역은 토지 대장도 같이 작성 비치합니다. 또한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힘들어요. 정밀한 모양을. 따라서 지적도도 같이 작성 비치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될 수는 없어요.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요 앞에 있는 10자리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11번째 자리 숫자 갖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토지가 어느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이 11번째 숫자 갖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자리는 지번의 본번이고요. 이 네 자리는 지번의 부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째 자리를 가지고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네 번째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목을 표기하는 게 있겠습니까? 지목을 표기하는 코드번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유번호 가지고 지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 고유번호는 이러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면인데요. 도면을 보시면 도면 한 장의 도면 안에는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토지마다 이 안에 도면 안에 지번과 지목을 여기다 등록합니다. 토지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 백의 학, 백일의 종, 이렇게 모든 토지마다 지번과 지목을 등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백에 19자리나 되는 숫자를 등록할 여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제외한 다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도면에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다시 보시면 거기 3번을 보시죠. 토지 이동 사유가 나와 있죠. 토지 이동은 지적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토지 이동 사유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십니다.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이것도 토지의 표시는 아니죠. 토지의 표시는 아니지만 이것도 등록하는데요. 이는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 토대와 임대에 등록합니다. 등급. 그 다음에 6번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 이것도 세금 부과와 관련된 거죠. 이것도 가장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게 돼요. 세 가지 외우십니다.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따로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는 전부 다 이거 갖고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가 나와 있죠.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권리 또는 대지사용권이라는 권리는 구분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지권, 대지사용권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분 소유권자 전원은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비율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지권이나 대지사용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 맞습니까? 대지권이나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는데 이 전유 부분 면적이 뭡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예요. 따라서 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즉 전유 부분의 면적은 어디에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건물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 구분 대지권이 등록되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구분 건물에 관한 장부죠. 맞습니까? 네. 구분 소유자가 대지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분 건물은 보통 명칭이 있죠. 아파트니까 명칭이 있을 겁니다. 레미안 아파트, 자이 아파트, 프루지오 아파트 이런 명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명칭도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건물의 번호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명칭만 등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장번호라는 게 있는데 장번호, 이 장번호는 페이지 번호예요. 넘버링. 그래서 보통 지적도나 임야도는 한 장으로 구성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도면을 제외한 장부는 다 2장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지권 등록부가 총 몇 장짜리 장부냐면 30장짜리 장부입니다. 그러면 30장짜리 대지권 등록부의 첫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30의 1. 이게 첫 번째 페이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0의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30의 30. 이걸 장번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전체 장수 중에서 몇 번째 장이다. 이걸 장번호라고 불러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도면 거기 2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없음입니까? 보통은 측량은 도면 갖고 측량하는데요. 좌표값이 있다면 도면 갖고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도면보다 좌표값이 훨씬 정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도면 갖고 측량하지 않고 좌표값 갖고 측량해야 된다. 왜? 좌표가 도면보다 정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면에 축척이 나와 있는데 총 7개의 축척이 사용되죠.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임야도는 2개의 축척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적도면에 복사 나와 있는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 수행자는 복사를 하고자 한다면 복사 신청서를 지적수관청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옛날에는 복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복사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사가 허용됩니다.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 수행자만 복사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3번이 제일 중요하죠.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등록사항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면입니다. 도면.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 좌측 상단부에는 이렇게 숫자,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색인도라고 불러요. 색인도. 그 다음에 이 색인도 가운데는 약간 음영, 검은색 음영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여기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도면은 15호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15호 도면. 그럼 15호 도면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지번부여 지역. 도시지역은 동이 될 테고 농촌은 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이 지번부여 지역에는 도면이 몇 장이 있느냐면 몇 장일까요? 이러면 아유 많이도 그렸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럼 몇 장입니까 도면이? 네? 어렵네요.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68, 48. 총 48장의 도면이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48장 도면 중에서 이 도면은 몇 호 도면이라는 겁니까? 네, 15호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15. 맞나? 맞지? 15호는 어디가 돼 있나? 예를 들어서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15호 도면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토지를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봐야 되냐? 14호 도면. 이쪽 토지를 보고 싶다면 16호 도면. 여기 20 예를 든 겁니다. 위쪽에 토지를 보고 싶다면 2호 도면. 아래쪽 토지를 보고 싶다면 10호 도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돼요. 요게. 그 다음에 그 색인도 옆에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뭐가 나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 나와요. 이 동이 여기다 표기가 됩니다. 무슨 시, 무슨 농. 이게 바로 지번부여 지역이 될 겁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게 뭡니까? 제명이라는 거예요.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역의 지적도다. 이걸 제명이라고 불러요. 좌표값이 있을 때는 제명 옆에 뭐라고 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좌표 이렇게 표기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제명 옆에 이렇게 좌표라고 표기해요. 그러면
이 도면 갖고 측량합니까? 좌표값 가지고 측량해야 됩니까? 좌표값. 따라서 여기 제명 옆에 좌표라는 표기가 있다면 이 도면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좌표값 가지고 측량하라는 겁니다.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고 좌표값 가지고 측량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총 도면이 몇 장이 있습니까? 48장이 있죠. 48장 중 제 몇 호 도면입니까? 15호 도면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축척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명이고 좌표값이 있을 땐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하고 여기는 그 지번부의 지역의 총 지적도 장수고요. 여기는 제15호 도면이라는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선을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라고 해서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도각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도각선 옆에 숫자가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이 수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각선 수치라고 불러요. 이 도각선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X축이 설치가 되고 여기 Y축이 설치가 되면 여기가 0,0 원점입니다.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바로 도각선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건 이따가 문제풀이에서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좌표값이 있다면 여기 경계점의 경계점이 좌표값으로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 있겠죠. 좌표값이 있겠죠. 그럼 이 좌표값을 가지고 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값이 있을 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좌표값이 없다고 한다면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23쪽에 도면의 등록사항이 나오는데요. 지적도면의 색인도 설명했고 지적도면의 제명 설명했고 축척 설명했고 도각선과 그 수치 설명했고요. 4번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만 등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설명할 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죠. 따라서 위치는 도면에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도면에 이렇게 등록합니다. 위치를 설명할 때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공식 기능을 가장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가 도면에 등록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제 좌표 등록부 보실 텐데요. 좌표 등록부를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도면 위에 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경계점. 이 경계점은 직선과 직선들이 만나는 점이라서 이 그림 형태의 정보예요. 그림 형태의 정보. 그런데 여기에 X축을 설치하고 여기에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이 경계점이 뭐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여기가 0,0. 그러면 이 경계점이 뭐로 표현됩니까? 좌표값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X축, Y축을 설치하면 경계점이 좌표값으로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이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합니다.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해요. 이렇게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하고요. 이제 좌표값이 수집이 되면 좌표값이 등록이 됩니다. 여기는 X좌표, Y좌표. 이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가 부여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부호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호별로 좌표값을 여기다 등록하게 돼요. 부호별로 좌표값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 형태의 부호라고 했죠. 부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호들로 구성된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불러요. 그럼 이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겠죠. 다른 지적 공부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부호미 부호도는 좌표 등록부에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지적 도면의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임야 도면의 번호라고 하면 틀립니다.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되는 건 아니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숫자 형태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 부호도는 대략적으로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가지고 일반인이 토지의 정밀한 모형을 알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정밀한 모형을 알고 싶다면 이 지적 도면 번호를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좌표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가 등록이 돼요.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거기에만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